판넬 리딩 시작할게요. 나한테 곧 들어오게 될 금전의 입금 내역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1번 분들 보면은 여기 지금 태양 카드가 떡하니 떠 있어가지고 상당히 금전적인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전에는 조금 자금이 묶여 있거나 뭔가 불안정했을 수가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다던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좀 벌리는 게 좀 늦다던가 혹은 이런 방법으로 내가 계속 돈을 버는 게 맞나? 금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라던가 이 금전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끊을 수 없는 그런 금전적인 고민이 있었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 이런 고민이 있거나 했다면은 앞으로는 조금 이런 금전적인 여유가 좀 상당히 생길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돈이 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좀 탄탄대로 너 앞으로 너의 길은 이제 탄탄대로야. 만사현통할 거야. 약간 이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1번 분들 봤을 때 계속 기다리라는 의미의 카드가 뜨거든요. 여기 보시면 키카드에 완벽한 타이밍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타이밍을 좀만 더 기다려라. 좀만 더 기다리면은 혈이 빡 뚫린 것처럼 물꼬가 팡 뚫린 것처럼 크게 금전운이 좋아질 거다. 흐름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끊임없이 뭔가 내가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 그러죠. 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현해보고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서 다음에는 보완하고 이거를 반복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뭔가 어떠한 한 일만 계속 장인처럼 파고 막 외길 인생, 고독한 장인, 막 은둔고수, 막 누가 먼저 나를 찾아와가지고 막 제발 삼고초려 해주십시오. 약간 막 이런 느낌의 캐릭터보다는 물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실 수는 있는데 1번 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짧게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타를 친다 그러죠. 아이디어도 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차례대로 좀 실행을 해보는 게 좋고 청약 같은 거나 투자 같은 것도 한 곳에다가 그냥 크게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시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 좀 넣어보는 게 좋고 투자 같은 것도 뭐 여러 군데 직장 같은 경우도 그 직장 하나에만 몰두를 하는 게 아니라 부업을 하든가 뭔가 내가 강의를 하고 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시도하고 도전해 볼수록 그 시너지 효과를 서로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죠. 좀 점점 더 거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 분들이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뭘까? 이 자리에 컵 시종이 나왔어요. 내가 뛰어난 창의력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고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감정도 교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즐거운 쪽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직종, 그러니까 뭐 창업, 스타트업 창업이라든가 자영업 이런 쪽도 괜찮겠죠. 혹은 내가 예술 쪽, 내가 언변을 사용하는 쪽, 말로 표현하는 쪽 이런 쪽으로 좀 잘 맞으신 것 같고요. 뭐 예체능 쪽,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을 하고 내 판단력을 쓰고 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쪽이 다 잘 맞아요. 1번 분들은 몸을 쓰는 것보다는 머리를 쓰고 생각을 쓰고 감정을 나누고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잘 맞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본인이 세상에 나를 노출하고 표현하고 전파를 타고 미디어를 타고 나의 노하우를 알리고 나의 공감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약간 이런 사업들에 좀 굉장히 잘 맞으시고 그걸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랑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대요. 1번 분들의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좀 직업적으로는 그런 쪽 추천드리고 싶고 다른 거는 카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1번 분들 금전에 대한 고민이 지금 뭘까 궁금해서 봤는데 데빌 카드가 떴거든요. 1번 분들이 지금 금전이 약간 엮여있고 묶여있고 매달려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빚, 어떤 세금 문제, 금전적으로 내가 자유로움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계속 돈이 묶여있거나 제자리에 좀 고여있거나 계속 생각을 하는 나 돈 벌고 싶어. 나 경제적 자유 찾고 싶어. 안정감 갖고 싶어. 이렇게 돈이라는 물건 자체에 내가 계속 집중하고 계속 매달려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1번 분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쪼들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번 분들한테 돈이 없었던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돈이 부족한데 좀 위험하겠는데 싶으면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고 한 몇 개월 놀다가도 막 한순간에 막 한 달 막 이렇게 확 이래가지고 돈을 막 몇백 당기고 막 누가 막 사주고 이런 식으로 굶어 죽진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1번 분들이 타고난 금전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은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그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돈이 있기는 있는데 안정감이 없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야. 불안정한 돈이야.
혹은 이 돈은 사실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뭐 대가가 있는 돈이야. 예를 들면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규모에 비해서 일본 분들이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 리소스를 투입을 한다. 그래서 언제든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는 리소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직장이 너무 힘들고 야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내가 다음 달에 그만둬 마라.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 이렇게 해서 그러냐면 데빌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확 벌고 확 빠져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건전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100이면 지출도 100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날엔 돈을 이제 확 벌어도 그 다음 달엔 또 수입이 없고 그래서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0 약간 하지만 굶어 죽진 않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은 뭔가 요행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날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요행이 계속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불안정함이 있고요. 그 데빌 카드 자체가 내 에너지를 어느 한 군데다가 몰빵해서 들이붓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지금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직장인이라고 해도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내 노력을 너무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다른 데다가는 신경을 못 쓰는 상황.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손에 쥐에 있어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내가 이 일에 매여 있다. 내 돈에 매여 있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일본 분들 지금 금전적인 고민으로 좀 불규칙한 금전 혹은 지출과 수입이 거의 또이또이해서 내가 안정을 할 수가 없고 혹은 내가 안정적인 금전을 벌어들이고 있어도 거기에 리소스가 너무 커가지고 일본 분들이 좀 또 다른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상황이 곧 새로운 국면에 좀 다다르게 될 거다. 혹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그래요. 현재 카드에 더 풀 카드가 떠가지고 바보 카드잖아요. 일본 분들이 새롭게 뭔가 좀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작이라고 하면 초반이니까 불안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데빌이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일본 분들한테 생길 금전적인 행운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일본 분들이 언제 좀 대박이 어떤 형태로 날까? 펼쳐본 자리에 킹 오브 펜타클이 떴어요. 이거는 금전 쪽에 있어서는 정말 킹 오브 킹이에요. 텐 펜타클보다 좋은 것 같아요. 동전의 왕이기 때문에 아주 규모가 큰 금전운이고 이거는 돈도 그냥 월급 정도로만 버는 게 아니라 월급 이상 거의 규모가 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갑자기 막 800, 1000만 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펜타클 퀸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사업, 부동산, 청약, 어떤 좀 직장의 루틴한 금전보다는 내 능력만큼 버는 주의, 프리랜서 그런 쪽으로 운이 굉장히 높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지금은 좀 아마 시작 단계인 일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금전이 좀 불규칙하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어떤 날에는 좀 많이 벌고 어떤 날에는 조금 벌고 이런 불안정함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좀 생길 금전적 행운 자리에 뜬 킹 오브 펜타클을 보면은 곧 커다란 목돈, 성과의 날이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치면 좀 커다란 매매나 청약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여기 방해 카드 보시면은 계약서 카드가 떴어요. 계약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계약을 조심하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계약할 일이 곧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 분들한테 곧 커다란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킬 그런 미래도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건당 금액도 높고 좀 장기간의 그런 계약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부동산 쪽일 수도 있고요. 사업자라고 하면은 좀 거대한 클라이언트, 돈을 크게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랑 좀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좀 소속사에 들어갈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직장인이라고 하면 나의 능력을 크게 인정받아서 그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 인센티브의 기회가 올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백수라고 그러면 새로운 취업의 기회겠죠, 당연히. 그 취업의 기회는 아무래도 좀 금전의 운이 높겠죠. 펜타클의 왕이니까. 대기업이나 그런 돈 빵빵 기업이라서 충분히 금전 줄 수 있는 좀 그런 기회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면은 매출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약, 뭐 신제품을 출시한다던가 좋은 입지에 좀 자리 잡게 될 기회라던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좀 커다란 종목을 발견하게 된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지금 미래 카드가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 나왔던 동자신정 카드에도 만사형통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타이밍만 기다리면 되는 카드의 흐름이라서 보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이게 제 카드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만 더 화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금전운의 과거 현재 흐름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리에 에피소드가 떠가지고 아마 금전 흐름이 좀 멈춰있지 않았나 싶어요. 멈춰있거나 너무 찔끔찔끔 들어오거나 내가 맘대로 벌 수가 없는, 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근데 1번 분들이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좀 묶었다라고도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1번 분들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밖에 나와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혹은 알고 있지만 겁이 나서 그냥 내가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했거나 혹은 내가 사업자인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확신을 하지 못했거나 좀 귀찮거나 해서 좀 자본을 묶어놨다던가 혹은 내가 돈이 크게 있지만 그게 묶여있어서 투자를 할 만한 시드 금액이 확보가 안 됐다. 혹은 내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묶여있어서 판매가 되지 않았다. 어쨌든 과거에는 이렇게 묶여있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카드 보시면 더 풀 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롭게 어떤 좋은 시작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시작을 계속 하시거나 0으로 돌아가거나 약간 그런 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서 좀 불안정할 수는 있는데 여기 미래 카드 보시면은 매지션 카드, 마법사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는 1번 분들이 본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날아다닌다는 뜻이죠. 이 카드 자체가 표현력이 아주 특화된 카드고 내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요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재능이나 포텐셜, 잠재력을 극대화를 시켜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지금은 좀 묶여있는 상태인데 미래가 상당히 좋고 1번 분들의 잠재력을 좀 세상에 짜잔하고 꺼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1번 분들한테는 좀 커다란 계약의 기회도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1번 분들의 과거 카드 보시면 레드 2번 카드 나왔잖아요. 이것도 데빌 카드랑 좀 비슷하거든요. 되게 열정적이고 분주한데 뭔가 항상 일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남진 않지? 약간 이럴 수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한 군데에 몰두하는 황소 같은 카드여가지고 다른 분야에는 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어떤 한 분야에 좀 매달리듯이 몰두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카드. 근데 1번 분들 여기 미래 카드 보시면 레인보우 카드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다채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전에 내가 하나의 일만 했고 하나의 수입원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채로운 도전과 다채로운 수입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1번 분들의 인생 컬러가 좀 더 다채롭게 변한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마 1번 분들이 지금 하는 도전을 필두로 나중에는 끝없이 계속 도전을 하게 되시나 봐요. 뭐 투자처를 여러 군데 찾아서 좀 계속 투자를 한다던가 내가 뭔가 정상에 올랐어도 안주하지 않고 좀 계속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안 모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래에는 끊임없이 돈이 좀 쌓이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1번 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 1번 분들이 크게 성공했을 때의 능력 그리고 이제 모습 한번 보면요. 1번 분들 일단 본성 자체에는 이동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도전하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카드들이 떴고요. 그래 1번 분들은 가만히 고여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계속 시도해봐야 되고 전문 분야가 있어도 그걸 통해서 좀 더 다각도로 확장을 해봐야 되고 어느 한 곳에 이제 주식으로 치자면 뭐 안전주의로 물려있으면서 몇 년 후에 막 몇십 년 후에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게 아니라 중단타 느낌의 중단타 해가지고 1번 분들은 좀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죠. 여러 군데 투자를 해봐야 되고 여러 일을 해봐야 되고 여러 도전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1번 분들이 타고난 돈그릇이 과연 어느 정도 크기냐 평생 동안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약간 나중에 크게 성공했을 때 모습을 또 카드로 뽑아보면요. 여기 또 펜타클 킹이 나왔고 여기 또 펜타클 킹이 나왔고 여기는 소드 오브 퀸이 나왔어요.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공했을 때 재물의 그릇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왕과 여왕의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능력자를 상징하는 소드 퀸 카드에다가 킹 펜타클 카드를 혼자 2개나 끼고 있어. 독식을 하고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장님 소리 듣는 그런 미래가 좀 보이는 분들이고요. 정말 잘 되면 건물주 그 이상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대박형의 인재가 1번 분이 아닐까 싶어요. 돈그릇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조그만 좀 호수 정도다 라고 하면 이분은 바다 정도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1번 분들이 상당히 판단력도 좋아요. 나중에 1번 분들이 성공했을 때 모집살이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도전을 많이 할 텐데 나중에는 어떤 걸 내가 해야 성공하는지 판단하는 판단력이 생기고 촉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의 리소스를 최대한 아끼면서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똑똑한 좀 스마트한 사업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 패배의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1번 분들이 그 승승장구 안에서도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1번 분들은 킹 오브 펜타클스 아주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투자가,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비춰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 1번 분들의 성공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뭔가 있어 보여. 되게 뒷배가 있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딱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있어서 1번 분들이 귀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나한테 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나한테 커다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1번 분을 보고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1번 분들이랑 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1번 분들을 내 인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나이스 타이밍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좀만 더 존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어서 1번 분들이 그럼 언제쯤 이렇게 좀 금전적인 걱정이 사라질까? 구체적인 시기를 한번 보면요. 3개월, 6개월, 9개월 카드로 뽑아왔거든요. 3개월 때까지는 좀 주춤하는 카드가 떴어요. 시드 오브 썬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게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게인가? 아니면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간 보는 시기가 3개월이고요. 근데 6개월, 9개월 카드가 상당히 만족감이 좋아요. 나인 오브 컵스 그리고 텐 오브 컵스 이렇게 6개월, 9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만족도가 풀로 채워져 있거든요. 심적인 만족도가 크다는 거는 1번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잘 되고 더 많이 벌어들이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분들이 6개월째 되면 아마 혼자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금전운이 상승하고 나의 능력이나 사업 기반 같은 게 갖춰지지 않을까 싶고요. 9개월 이후에는 텐 오브 컵스라서 가족 구성원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좀 연을 맺는다거나 뭔가 팀원을 꾸린다거나 서포트를 받는다거나 직원을 들인다던가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한다던가 뭔가 클라이언트가 그전에 한 명뿐이었다면 여러 명이 된다던가 좀 규모가 커진다거나 친구나 지인들한테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무튼 여러 명이랑 같이 한 배를 타서 이러한 일이 좀 진행을 하고 금전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운이 9개월 이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한 3개월까지는 조금 이후에 벌어질 금전적인 빠른 흐름들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카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제가 너무 첫 번째부터 너무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1번 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금전적으로 더 풍족해질 수 있을까? 조언 카드 한번 펼쳐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해 카드로 계약서 카드가 떠 있거든요. 1번 분들이 곧 있을 금전적인 행운 자리에 커다란 계약, 커다란 기회, 내 이름을 내세워서 어떤 것을 좀 리더십하고 계약할 기회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를 좀 꼼꼼히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 작성하시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 잘못 작성하면은 처음에는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길 필요 있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거나 어그러지거나 했을 때 계약서가 상당히 나의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쓸 때도 상당히 좀 많이 알아보고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써야 돼?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좀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중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에 대해서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언 카드 보시면 너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카드가 떴어요.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일본 분들이 본인의 능력, 본인이 했던 것에 비해서 수익이 낮다. 혹은 벌어들여도 자꾸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곧 완벽한 타이밍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시고 스스로가 이만큼 사장님, 건물주가 될 만큼의 커다란 금전적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스스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고 자신감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너무 조바심 내고 하다 보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그릇이 크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금전운에서 펜타클 킹이 2개가 연달아서 나오신 분 처음 봤거든요. 예사롭지 않은 분들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싹이 있다고 하죠. 나중에 대박을 칠 만한 싹이 있는 분들이 바로 1번 분들이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월급쟁이로 끝낼 분들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 지금 뭔가 돈이 좀 적거나 뭔가 고여있거나 한다고 해도 혹은 내가 지금 뭔가 일을 새롭게 시작해서 아직 초반 단계라서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고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섣불리 그 일을 망쳐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1번 분들이 스스로는 모르실 수 있지만 나중에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카드가 좀 상당히 희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믿고 다른 사람 말이나 시선 이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본인의 길을 꿋꿋이 좀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2번 분들한테 들어오게 될 금전에 대한 입금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카드를 보면요. 되게 성실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그 분야를 좀 꾸준히 전문성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뭔가 금방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좀 꾸준히 해보는 그런 지구력이 있으신 분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복이 있다고 그러죠. 이번 분들은 일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완드 10번도 있고 전체적으로 완드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분들이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좀 분주하게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번 분들은 본인이 일한 것만큼은 많이 못 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움직이니까 본인이. 이번 분들이 일이 많다는 건데 그만큼 이번 분들한테 있어서 일복은 원래부터 정말 타고난 거다.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는 성질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절대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애정이 있으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 스스로 일을 만드는 점도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열정이 좀 많으신 편이어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한순간에 막 로또처럼 막 코인 땡기는 것처럼 큰 돈 벌고 막 그런 라이프 스타일보다는 본인이 예전부터 성실하게 해오던 거 있죠. 뭐 꾸준히 갈고 닦아온 실력이나 어떠한 일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본인이 쌓아왔던 실력을 통해서 커리어를 쌓고 안정적으로 점점 수익을 크게 불려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금전운이 이번 분한테는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꾸준히 상승하는, 꾸준히 그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번 분들은 마음속으로 나도 좀 쉬고 싶어. 나도 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나는 좀 왜 이렇게 항상 바쁠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번 분들한테 복이라고 그래요. 경험이고 이 수많은 일들이 모여서 이번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이번 분들의 앞길을 좀 정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이고 이때는 이것을 뭔 소용이 있을까? 뭐 그냥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냥 해줬거나 그냥 호의로 가볍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거나 했던 일이 나중에 하나의 점처럼 하나하나 다 이어져가지고 선이 되어가지고 이번 분들의 앞길을 좀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매일매일이 좀 성실하고 내가 해왔던 일,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을 전념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나중에 또 독립을 하시게 되면은 금전적으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고 또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좀 좋은 흐름이 보여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번 분들 지금 금전적인 고민이 뭔가 봤더니 5번 소드가 나왔어요. 이번 분들이 지금 뭔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체력적인 한계라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이상 벌기가 힘들다. 이 이상은 정말 힘든 건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돈이 점점 부족해져.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되겠어.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이 카드 자체가 내가 높은 벽에 내가 부딪혔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내가 신체적으로 힘들거나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몸도 마음도 좀 힘들어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특히 과거 카드에 더 하이 프리스티지가 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본인이 힘든 걸 남들한테 말을 못했을 수 있어요. 남들한테는 괜찮은 척했지만 조금 속은 힘들었을 수 있고 과거에 본인이 돈을 많이 쓴 만큼 남지 않았다. 본인이 만족할 만큼 마음껏 쓰지를 못했다라고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와주느라 돈이 나가거나 혹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돈들 있죠. 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나가든가 뭔가 배우는 데 있어서 써야 되거나 뭐 아이한테 써야 된다거나 투자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어딘가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사치는 아니야. 근데 그래서 아낄 수도 없는 돈인데 어쨌든 나가기는 해야 되는 큰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돈이 막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뭔가 딱 정해져 있는 돈.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갔을 수 있고 혹은 특히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는 좀 개인적인 사정 이를테면 가족사라던가 아니면 좀 뭔가 내가 부양가족을 데리고 있다던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다던가 아무튼 그래서 나를 위해 썼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다. 다른 사람한테 좀 도와주는 돈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번 분들이 되게 일은 많았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많이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나를 위해서 쓴 돈은 별로 없다고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지금은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곧 이번 분한테 일어날 금전적인 행운 자리에 4 오브 완드 카드가 떴어요. 이번 분들이 이런 좀 불안정하고 쪼들린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고 축하를 받게 된다. 나한테 있어서 안정적인 금전의 흐름에 올라타게 된다. 사업적으로 치면은 어떤 기반을 제대로 닦게 되는 거겠죠? 나의 사업에 대한 기반, 혹은 뭔가 주변에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의 기반을 닦고 뭔가 투자라고 한다면은 투자금 이상으로 벌게 되는 기반을 닦게 된다. 안정적인 투자처가 생기게 된다. 안정적인 계약을 맺게 된다.
혹은 내가 백수다라고 하면 조금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정기적으로 만족스러운 돈을 버는 모습이 미래의 자리에 좀 들어와 있거든요. 이 완드 4번은 마음이 되게 든든해지고 안정적이고 내 두 다리가 땅에 딱 닿는 정도의 그런 안정적인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아마 현재부터는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자리에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서서히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낌새로는 좀 눈치를 채셨을 수 있겠다고 그래요. 뭐 내가 백수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좀 합격할 기운이 좀 있거나 기미가 있다고 하죠. 어딘가에 서류 통과를 했거나 여기는 좀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곳에 지원을 했다거나 사업가라고 치면 막 이제 막 계약을 했다던가 돈이 들어오고 있다던가 점점 돈이 올라가고 있다던가 최근에 했던 일이 좀 좋은 성과를 내서 전체적인 그레이드가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자영업이라고 치면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고 하죠. 좀 초반에는 처음에는 안정시키는 것만도 좀 바빠가지고 적자였는데 이제야 좀 본전치기를 하거나 흑자로 전환이 된다거나 그런 흐름에 지금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미래 자리 보시면 펜타클이 좀 더 많아졌죠. 이번 분들이 이렇게 좀 기반을 잡고 실력과 사업 모델로 안정적으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벌어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 돈이 점점 많아지는 흐름인데 얼마 정도로 버냐면은 내가 충분히 벌어서 그 돈을 나눠서 어느 정도는 내가 모으고 어느 정도 재테크하고 어느 정도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세분화를 할 수 있을 만큼 금전이 넉넉하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과거에는 돈이 이제 모이고도 금방 나가고 좀 경직된 느낌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블루 3번 카드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안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좀 과하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고여있다고 해야 되죠. 뭐 좋게 말하면 수익과 지출이 예상이 된다 알겠지만 나쁘게 보면은 커다란 대박 없이 잔잔하게 흘러간다. 혹은 점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미래 자리에 블루 2번으로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경직된 부분이 조금 숨통이 트였고 융통성이 생긴 것처럼 느껴져요. 뭐 심해처럼 좀 깊었던 파란색이 좀 자유로운 하늘색으로 옅어진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금전적으로 숨통도 트이고 그러면서 꿈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생기고 여기 도전하면 되겠는데? 라는 의욕이 생기고 그런 미래의 흐름이 보여서 이번 분들 만약 지금 좀 힘들고 뭔가 어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거나 뭐 그랬다고 하면은 곧 이렇게 궤도에 올라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수익이 넘쳐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벌었지 잃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돈을 꽉 쥐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내가 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금전적인 변화를 겪게 되느냐 이번 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번 분들의 본성이랑 능력 자리 한번 봤는데요. 이번 분들은 확실히 일복이 많다 그러죠. 이번 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뭔가요? 하고 뽑아본 자리에 텐 오브 완즈 카드가 떴어요. 이번 분들이 일복이 많은 거를 꽉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실하게 좀 일을 한 끝에 대기만 성형이 되는 그런 타입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좀 분주한 바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프로젝트를 받는다고 해도 다작을 한다고 그러죠. 동시에 여러 개를 진행해봐도 좋고요. 어디 이동을 한다던가 손을 많이 움직인다던가 한가하면 안 되고 항상 바쁠수록 좋아요.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상당히 일이 많은 곳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일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시면은 확실히 금전적으로 활기가 돌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자영업이라고 치면은 변화가 많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직종 있죠. 그러니까 음식점, 뭐 식음료 쪽이라든가 영업을 뛰는 직종이라든가 이번 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일을 쳐내면 쳐낼수록 돈이 점점 복리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분들은 이런 일복, 본인의 몸이 막 고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은 운명처럼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일하는 거 싫은데 나는 누워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하면은 좀 아쉬울 수 있는 카드겠지만요. 이번 분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좀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일이 계속 끊임없이 와야지 심리 상태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좋게 좋게 일복을 내가 쳐내지 않으시기를 저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다 복이거든요. 이번 분들의 본성 자리에도 완드 3번이어서 끊임없이 일을 벌리는 성향, 진행, 실행시키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번 분들은 일은 나의 운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일복을 거머쥐시기를 좀 저는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요, 이번 분들이 이렇게 좀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 이번 되게 꾸준히 한다, 대단하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분들이 한 번 정한 일은 좀 쭉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으세요. 속은 뭐 시끄러울지언정. 그래서 이번 분들이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이번 분들은
막 확확 성장해 있고 막 돈을 많이 쌓아나가는 그런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걸 비교를 하자면요. 내가 애들을 키울 때는 아이가 되게 느리게 자라는 것 같고 뭐 맨날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것 같고 애가 언제 자라나 싶고 막 몸도 마음도 너무 바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랜만에 애기 만나면 그러잖아요. 와 언제 많이 컸어 이렇게? 애 벌써 컸어? 진짜 다 컸네 부럽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본인의 일이든 전문성이든 사업이든 자영업체든 간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항상 같은 일을 뭔가 반복하는 것 같고 성실하게 일을 진행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번 분들이 되게 빠르게 성장한다. 볼 때마다 훅훅 성장해 있다. 그래서 좀 부러운 느낌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스스로는 이해를 못하겠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부럽다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번은 저런 식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계단식으로 충실하게 성장하는 사람이다. 뭔가 한방 이런 거를 노리는 불완전한 그런 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훅훅 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나 코인으로 되게 많이 벌었어. 나 한턱 쏠게. 막 이러다가 갑자기 걔가 야, 나 그거 다 날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급락이 큰 타입이 있는가 하면은 이번 분들처럼 되게 돈을 잃는 거 없이 꾸준하게 꽉 잡고 다니면서 복리식으로 불려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아마 그런 타입이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번 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나중에 부자가 되고 적이 안 생겨요. 이번 분들이 나중에 커다랗게 성공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고 펼쳐본 카드인데 돈을 많이 벌어도 이번 분들이 여전히 힘들고요. 스트레스 받고 바쁘고 내가 왜 이렇게 일복이 너무 많아. 나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정작 그런 이번 분들이 보는 주변 사람 속마음은요. 와 이번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짜 꾸준히 성실하게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더니 드디어 빛을 봤구나.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벌었네. 이번이 예전에는 규모 작고 이랬을 때가 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불쑥 자라있냐. 주식으로 따지면 얘는 안전자산이야. 얘는 미래가 되게 밝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번 분들 보고 얘는 내가 언제 찾아가도 잘 살고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막 급락이 심하고 망하고 막 이러는데 이번은 그런 걱정이 없이 꾸준히 중상류층 이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믿음직스럽고 이런 분들의 인생 자체가 되게 안전성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좋은 의미로. 이런 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제가 유튜브로 예를 들게요. 급락이 심한 유튜브가 있어요. 어떤 날에는 막 조회수 100만, 10만 이렇게 빵빵빵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흔히 좀 기초가 잘 안 다져져 있는 좀 운만 좋은 사람들 그런 반짝 행운을 만날 수 있잖아요.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하다가 어디서 막 살모사가 알 먹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올렸어 찍어서. 근데 갑자기 그게 300만 조회수가 빡 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안정적인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리는 영상은 다시 조회수가 10, 20 이렇게 뚝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초적인 실력이 탄탄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영상을 올리는 것마다 쭉쭉 5만, 10만, 5만, 10만, 7만, 20만, 30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높게 올라가요. 조회수가 예측 가능하게 상승선을 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좀 불안정한 프로젝트나 프리랜서 일을 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월급처럼 높은 금액을 꾸준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멀리 보면은 이런 분들이 진짜 좋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는 좀 바쁘고 힘들다고 나는 왜 로또 같은 행운이 없지? 그리고 일하는 거에서 왜 이렇게 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번 분들은 되게 진짜 꾸준히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는 실력이 다져져 있어서 망할 걱정 없이 꾸준히 벌어나가는 사람이라서 쟤는 뭘 해도 될 사람이다. 부럽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한탕을 챙기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도 조바심을 갖지 말고 꾸준히 나한테 주어진 일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나한테 일이 들어왔을 때 바쁘다고 막 쳐내거나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다 쳐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 복이거든요. 일 자체도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해도 일복이 없는 사람은 일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번 분들은 꾸준히 일이 들어온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이번 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길 때 이 사람이 실력이 왔다 갔다 좀 들쭉날쭉하면 믿음이 안 가서 못 맡기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시켜도 진짜 적어도 평타 이상은 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일을 꾸준히 믿으면서 맡기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 한참 높은 로또 이런 거를 원하시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기술력, 실력, 사업체 이런 것들을 계단식으로 복리적으로 불려나가시는 방향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이번 분들은 좀 금전적인 안정을 찾으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상의 궤도에 오르시는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 분들이 언제 이런 금전적인 여유가 생길지 3개월, 6개월, 9개월로 카드를 살펴봤는데요.
딱 3개월째까지는 좀 지금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바빠지게 될 시기를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개월째부터는 이게 점점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도 약간 펜타클이 아직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운 수익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둘이서 지금 손을 모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6개월쯤 되면 동업자나 뭔가 주변에서 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일을 맡겨주는 클라이언트나 협업자나 투자자나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한테 부족했던 부분을 이 사람들이 좀 채워준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째 이후부터는 점점 3번 분들이 금전적으로 안정을 찾아나가는 추세라고 보이거든요. 월급처럼 나한테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시점이 6개월 이후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9개월 이후부터는 이번 분들이 열중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 맡고 있는 일에 열중하고 실패도 겪고 성공도 겪고 반복을 하면서 잠깐 휴식도 하고 하면서 내 내공을 점점 더 쌓아 올리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 좀 더 멀리 보시고 일을 진행을 하시고요. 너무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일을 하신다면은 금전이 복리식으로 보이는 형태니까 좀 더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이 어떻게 해야 금전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조언 카드를 뒤집어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키카드로 Follow Your Heart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동자신정 카드에도 하트 카드가 떴어요. 3번 분들 지금 좀 힘들고 한계에 다다르 있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까? 3번 분들의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3번 분들이 돈을 쫓지 말고 마음을 쫓아야 돼요. 돈은 많이 벌겠지 하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도 그쪽으로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회사인데도 가고 이러면 안 되고요. 3번 분들이 당장은 돈을 그냥 평범하게 벌어도 내가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어도 내 마음이 가는 쪽, 내 마음이 원하고 열정이 가고 내가 끌리는 쪽으로 가셔야지 나중에 성과가 점점 더 크게 난다고 하거든요. 여기 방해 카드 보시면은 가면 카드, 드라마 카드 있죠. 이번 분들 본인의 마음을 가리고 돈만 바라보고 가면을 쓰고 돈을 쫓을수록 오히려 돈 도망간다고 그래요. 오히려 돈을 쫓지 않고 이번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와서 실력을 쌓을수록 돈이 오히려 이번 분들을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분야,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 마음이 설레는 쪽, 열정이 가는 쪽,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쪽, 내가 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최종 조언 카드에서도 소울메이트 카드 떴죠. 나한테 딱 맞는, 정말 나한테 소울메이트, 운명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분야, 일, 그런 것들. 이 카드, 조언 카드 3개 자체가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돈을 쫓을수록 돈은 나를 도망쳐요. 이번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쪽, 마음이 가는 쪽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쪽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3번 분들한테 들어오게 될 금전의 입금 내역 한번 살펴볼게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카드에서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칼싸움 카드도 그렇고 여기 소드도 많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 완드 6번의 카드도 나오고 있고요. 패배자랑 승리자를 명확하게 가르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제치고 승리를 거머쥘으로써 내가 그 사람의 기회를 뺏어오고 재산을 뺏어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뺏어온다고 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승리자가 되어서 한정된 자원과 기회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마 3번 분들이 지금 뛰어드는 분야나 어떤 좀 투자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경쟁이 좀 치열한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경쟁이 심하다고 하면요.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들인 거죠. 사자 직업 같은 경우에도 시험, 공무원 이런 것들도 경쟁률이 몇백 대 1 이러잖아요. 막 사업 같은 것도 주변에 막 내가 외딴 곳이나 나 혼자 그냥 음식점이 덩그러니 막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왁자지껄한 맛집거리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3번 분들은 항상 어떤 경쟁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막 치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그만큼 경쟁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탐내는 시장이나 탐내는 투자처, 탐내는 일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는 거는 그 일 자체가 장래성이 있고 먹을거리가 많은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별 볼 일이 없고 시장성이 없고 그런 일에 누가 경쟁을 하려고 들겠어요.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3번 분의 무대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는 큰 물로 나가시는 분들이다. 큰 물에서 노시는 분들이다 라고 카드 리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승리하는 카드 그리고 때때로 패배하는 카드 이런 카드들이 여러 개씩 나오고 있어서 3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치고 경쟁, 커다란 물 모두가 탐내는 그런 일들 사이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상급지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비교 우위,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좋으신 분들인데요. 능력 자체도 좋은데 그런 게 있다 그래요. 딱 봤을 때 저 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를 좀 일찍 캐치할 수 있는 그 촉이라고 할까요? 직감이라고 할까요? 판단력? 이런 것들이 3번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 편이거든요. 상당히 판단력이 좋고 신중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좀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꿰뚫는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일이라든지 아이디어 사업이라든지 투자, 재테크 이런 쪽으로도 3번 분들이 상당히 재능이 있는 편이에요. 딱 봤을 때 이거 저평가된 우량주다. 이건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를 웬만하면 아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시험을 준비하던가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나 이거 해보고 싶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 딱딱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뛰어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3번 왜 저러지? 왜 저런 선택을 했지? 약간 이해를 못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죠. 3번 분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3번 분들이 가능성을 딱 점쳤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3번 분들이 보면은 저기서 저런 걸 선택한다고? 3번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대중주의라는 건 좀 다른 선택을 하실 때가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봤을 때 저게 성공할 것 같다라는 사업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경쟁도 치열하고 막상 뛰어들게 되면은 내가 결실도 못 얻고 그냥 리타이어하고 묻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3번 분들은 될성 부른 나무를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먼저 선택해서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시장, 똑같은 음식점 안에서도 남들이 발견을 하지 못한 새로운 컨셉의 식당을 연다든가 새로운 컨셉의 음식, 간식들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한 케이크, 디저트가 아니라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망고시루 이런 거 있잖아요. 트렌드를 읽을 줄 안다. 혹은 아파트라고 치면은 지금 낮게 평가받고 있는 좀 우량 청약들 그런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알게 되고 먼저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그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가 되죠. 근데 3번 분들이 거기에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기회비용과 금전 이런 한정된 자원들을 3번 분들이 승리자로서 다 거머쥐게 돼서 자기 자산을 순식간에 불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3번 분들이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고 남들보다 먼저 치고 나갔을 때 성공하는 그런 분야로 나가시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싶어 보여요.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사업이든 시험이든 프로젝트든 간에 투자 청약 이런 거든 간에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로또 청약 최근에 된 로또 동탄 청약 있잖아요. 하셨나요 여러분? 저 진짜 인증서 때문에 너무 힘들겠는데 아무튼 그건 지금은 누가 봐도 로또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승리자들은요. 그 몇 년 전에 그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넣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무튼 3번 분들이 특유의 그 감이나 직감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3번 분들이 꿀을 빤다 그러죠. 그 분야에서 내가 성공을 했을 때 이 시장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일 거다. 트렌드를 미리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맨 처음에 이 경쟁률 5대 10대 1 이럴 때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200대 1이 돼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면 성견지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좀 뛰어난 흔치 않은 남들과는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천천히 다른 카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3번 분들의 금전적인 고민이 뭘까? 카드 읽어봤는데 일단 최근에 좀 벌리고 있는 일이 많으신가 봐요. 여기 보시면 3번 분들이 현재 금전적인 고민 자리 사이에 나인 오브 완즈가 떠 있거든요. 상당히 일이 많고 내가 벌리고 있는 일이 많다. 금전적으로 내가 막아야 되고 수습해야 되고 뭔가 메꿔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아. 3번 분들이 좀 몸이 되게 분주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의 카드를 보면은 소드 5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다.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 맞나 하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어요. 3번 분들 과거에는 상당히 성과를 많이 일으키신 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과거 자리에 6 오브 완즈가 나와가지고 월계관을 쓰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성과를 여러 번 내서 인증을 받았고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다양한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3번 분들이 메꿔야 되는 일도 많고 그냥 벌려놓은 일도 좀 많아 보여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가 싶기는 해요.
그냥 상당히 지금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좀 지쳐있을 수 있고 멈춰있는 상태다라고 카드상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 보시면 키카드에 미완성 그림 카드가 떠 있잖아요. 3번 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멀티플레이가 잘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빵꾸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찔끔찔끔 유지만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딱 집중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려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미완성된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이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에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면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전 지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요. 3번 분들한테 곧 생길 금전적인 행운 자리에 심판 카드가 떴거든요. 이 심판 카드는 열심히 살아온 내가 결국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는다거나 어떠한 좀 기쁜 소식, 나의 운명의 전환점이 될 만한 커다란 소식을 받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좀 되게 반가운 소식이나 성과를 얻게 되실 수 있는데 그 분야가 있을 거예요. 성과를 얻는 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요. 부업을 막 지금 2잡, 3잡 하고 있다 쳐요. 본업이랑 같이 해서. 그럼 나중에 그 3개 혹은 한 군데에서 좀 눈에 띄는 성과나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신호가 올 거예요. 혹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쳐요. 내가 A 종목을 샀고 B 아파트를 샀고 C 아파트는 고민 중이고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있다면은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사업 대상 중에서 호재가 하나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소식이고, 어디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달해 준다든가, 괜찮다라고 소식을 준다든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 갑자기 어떤 한쪽이 잘 되고, 갑자기 수익이 높아지고 한다든가, 뭐 청약 같은 경우는 지역에 갑자기 KTX가 들어온다든가, 지하철이 들어온다든가 식으로,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기쁜 소식이 곧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가 되면 3번 분들이 그 부분에 모든 리소스를 쏟아야 돼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안전빵으로 돌리고 여러 군데에 내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면 이렇게 미완성된 그림처럼 어느 하나도 좀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뭔가 지금 노를 저어야 되는데 파도를 놓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커다란 사건이나 성과, 소식을 듣게 되면은 일단 다른 것들은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쪽으로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사모분들이 커다란 돈을 좀 벌 수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래 자리에도 운명적인 더 러버스 카드가 떠있죠. 나와 잘 맞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의 관계 혹은 어떤 일과의 만남을 뜻하는 카드라서 사모분들이 딱 지금은 걱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죠? 소식이 온다고 했는데 못 알아채면 어떡하죠? 했는데 못 알아챌 수가 없어요. 러버스 카드가 떴고 저지먼트 뜰 정도의 메이저 카드 2개가 이렇게 뜰 정도의 소식이면은 3번 분들이 딱 들었을 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라고 하거든요. 종이 뱅뱅 울리는 것처럼 이거다 이런 느낌이죠. 이거 될 거다. 이거 되는 방향, 이거 되는 물건, 이거 되는 프로젝트, 이거 되는 클라이언트 해서 그쪽으로 모든 물자를 쏟게 되는 그런 시기가 미래에 곧 온다고 하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면서 일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3번 분들이 나중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때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때 속마음이 어떤지도 카드를 차례대로 뽑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3번 분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그래요. 정말 제가 그랬죠. 3번 분들이 어떤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성장하고 부자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마음이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지치고 너덜너덜해지고 하지만 점점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으로 설명한다면 하급지에서 점점 상급지로 올라간다고 하죠. 갈아탄다고 하죠. 약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 청담 이쪽까지 위로 막 쭉쭉 올라가는 느낌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성공을 했을 때 느끼는 속마음 자리에 6 오브 완즈 카드가 떴어요. 와, 뿌듯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힘들게 승리했어. 나는 승리자야. 이런 생각으로 상황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 카드에서 보여요. 그리고 3번 분들의 주변에는 3번 분들이랑 마음을 같이 하는 조력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아마 여기 있는 저지먼트랑 러버스 카드 통해서 만나는 인연도 아닐까 싶은데 3번 분들은 확실히 주변에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3번 분들이 스스로는 모를 수 있거든요. 나는 인복이 없어. 나는 왜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아? 이럴 수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 사람들 다 있죠. 이건 팀으로 읽어내는 성과라는 거예요. 3번 분들이 어떤 일에 집중하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3번 분들이 너무 기고만장하면 안 되고 언제나 좀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 좀 챙기시길 바랄게요. 왜냐면은 3번 분들이 성공했을 때 주변 사람들 속마음에서 나이츠 오브 펜타클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 자체는 3번이 되게 뭘까? 현실적이고 능력 있고 계산적이고 제 능력이 있는데 약간 얄밉기도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 촉을 통해서 성공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3번 분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은 본인이 부를 축적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부자가 될수록 점점 더 잃을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적을 만드실 필요는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분들은 무조건 성공을 해요. 보니까 돈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고 주변 사람들을 제치고 경쟁해서 성공하는 운이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주변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쟤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3번 분은 그러면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주변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항상 살뜰하게 잘 챙기셔야 되고 이제 내가 잘 되더라도 사회 기부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고 공헌 사업, 재능 기부 이런 것들 좀 꾸준히 하시고요. 3번 분들이 뭔가 내가 이제 너무 돈을 벌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너무 드러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쟤는 되게 계산적이더라. 쟤는 돈에 목을 매더라.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속으로는 이제 돈을 벌고 싶어. 난 진짜 돈 생각뿐이야. 이럴 수 있지만 겉으로 보일 때는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 티를 내면 안 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인복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쌓인 인복이 나를 승리자로 만든다. 내가 나중에 위기에 빠졌어도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귀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열심히 좀 부를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분들이 언제쯤 이런 돈 걱정에서 벗어나게 될지 구체적으로 시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3개월, 6개월, 9개월로 뽑아봤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3번 분들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경쟁에 승리를 하게 돼서 우위에 서게 돼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족해지고 각종 아이디어가 펑펑 샘솟는 시기는 9개월째 그리고 3개월째는 아마 이런 연락을 받게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연락을 받게 되는 시기, 그래서 계획을 하는 시기, 6개월째는 내가 내공을 다지는 시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깊게 파괴되는 시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시스템화는 어떻게 시켜야 될지 이런 거에 판단이 있었으면 그걸로 좀 쭉쭉 밀고 깊게 딥하게 나가는 시기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박수갈채 성과, 경쟁에서의 승정보 이런 것들은 9개월 차 때부터 조금씩 보일 수 있겠다. 3번 분들은 지금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어 하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하지만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차별화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뿐이지 나중에 분명히 성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많이 돼서 돈을 벌고 금전적으로 자유를 얻으실 수 있을지 조언 카드 리딩에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방해 자리 크로스 카드가 떠 있어요. 이거는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확장을 의미하기도 해요. 3번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일을 너무 이것저것 벌리지 말고 잘 되는 거 하나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조언 카드 보시면 로보틱 카드. 로봇처럼 성실하게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라. 똑같은 일. 주변에 3번 분들 괴롭히거나 신경 쓰이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다 케어하려고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될 수 있어요. 확장보다는 가지치기를 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고요. 그 이후에는 진전이 느리다고 해도 로봇처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해나가고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일상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 기회를 만나게 되면서 점점 상급지로 올라가게 되고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승전보를 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3번 분들 이런 분들 명심하시면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4번 분들한테 들어올 금전의 입금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4번 분들이 약간 워커홀릭이 될 수 있는 기질이 좀 있으신가 싶기는 하거든요. 본인이 뭔가에 빠지거나 하고 있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면 좀 잠수를 타거나 주변 사람들이 좀 연락이 끊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4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연락이 안 돼? 막 약간 이렇게 엄청 바쁜가 봐. 약간 이러면서 4번 분들의 소식을 좀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사모분들이 여기 본성 자체가 데스라서 굉장히 호불호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워크앤 라이프 밸런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몰두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순간 집중력, 힘이 있고 그게 사모분들이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핵심적인 능력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 뭔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이러면 물론 좋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뭔가 좀 심하게 몰두를 할 때도 있고 집중력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사모분들이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본인의 일에 집중할 때는 주변이랑 좀 단절이 되고 연락이 끊기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사모분들한테 큰 금전을 안겨주는 게 바로 그 강력한 집중력이다. 그러니까 그 힘을 놓치면 안 되고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분들 지금 어떤 금전적인 고민이 있나 카드를 보니까 포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자리에는 나인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지금 사모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신 건가 싶거든요. 근데 이 고민 자체가 뭔가 외부 환경이 실제로 힘들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사모분들은 내면에서 기인한 고민일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포 오브 소드 자체도 내가 지금 팔다리 다 멀쩡한데 지금 다 바로 달릴 수 있어. 근데 스스로 자처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고민 좀 하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맞나?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투자가 맞나? 지원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맞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 맞는 걸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자처해서 좀 쉬고 있는 상태, 좀 느리게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모분들이 좀 겁을 먹었다. 겁을 먹은 것도 좀 있어요.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과하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 이러다 인생 꼬이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진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이 일도 망하고 내가 딴 거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직 이미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과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사범분들이 지금 자아 성찰을 위해서 누워있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본인이 너무 과하게 고민을 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좀 더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도 지금 분명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모분들이 굉장히 신중하세요. 내 눈으로 직접 뭔가 증거를 보거나 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아요.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모분들이 좀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고 근데 여기 미래 카드 보시면은 전체 카드가 나왔어요. 사모분들이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제대로 잠재우기만 하면 정말 빠르게 현재 일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분들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어떤 일이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사범분들한테 곧 있을 금전적인 행운은 대체 뭘까?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여기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거든요. 제가 사범분들이 그 눈으로 직접 뭔가 증거를 내가 뭔가 이쪽 길이 잘 맞는다고 하면은 내 성과나 투자 이런 거를 좀 한다고 하면은 이 투자에 대한 단기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올인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사범분들이 확신을 가질 만한 내 눈에 보이는 소기의 성과가 곧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것도 상당히 빠르게 아마 3개월 이전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백수라고 하면 어떤 기업에서 러브콜이 온다거나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것 같고 매출도 좀 또이또이 한다고 같다고 하면은 어느 날 매출이 좀 괜찮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될 만한 그러한 소기의 성과가 곧 보일 거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범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지 궁금하니까 카드를 뽑아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어요. 사범분들이 본인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본인이 확신을 가지는 부분에 크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사모분들이 처음에는 일을 시작하거나 속도를 내는 거 그런 건 좀 느릴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신중하기 때문에 좀 겁도 있고 해서 느릴 수 있는데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럴 때 얕다는 건 아니에요. 사모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밝은 가능성의 아이의 카드가 나와가지고 약으신 분들 아니고 그냥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사모분들은 본인이 맨 처음에 일어나고 출발하는 것 자체는 좀 느릴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 저울질을 해보고 이 길로 가는 게 정말 맞나? 성공할 것인가? 나한테 돈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성공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좀 경중을 재본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전체 카드처럼 미친 듯이 달려나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분들이 나중에 금전적으로 크게 성공했을 때의 모습 어떤 걸까? 투 오브 완즈가 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텐 오브 펜타클스까지 떴어요. 금전 쪽에 거의 끝판왕 카드라고 해도 봐요. 그러니까
사원분들이 본인들이 나중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이게 계속 이러한 고민들,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하신다고 되고요. 성공을 하신다고 해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방향을 좀 갈구하는 면이 있어요. 계속 약간 좀 새로운 사업을 벌린다라는 거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발전적인 삶을 사시게 되는 그런 분들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원분들이 돈을 크게 벌게 되었을 때 속마음으로 텐 오브 펜타클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속마음으로도 끊임없이 사업을 벌리고 비전을 바라보는 카드가 나온 걸로 봐가지고 사원분들이 향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 정도의 좀 돈그릇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여기서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돈이 나한테 발목을 잡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나를 위해 일을 하는 수준, 잠잘 때까지 돈이 벌어들여지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원분들은 그 수준까지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펜타클 10번이니까. 다만 사원분들이 제가 어떤 일에 좀 열중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포커싱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랑 연락이 끊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쓸쓸해 보이는 모습도 좀 있거든요. 큰 라이프 밸런스가 흐트러질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원분들이 나중에 성공한 후에 인간관계를 잘못 관리하면은 약간 허무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원분들이 이 돈을 벌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이랑 너무 연락 끊지 마시고 가끔 모임도 가지시고 내가 많이 벌게 되면 주변 사람한테 베풀고 이런 것들이 사원분들의 성공적인 부자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변 사람들 속마음도 헐미 카드가 나왔어요. 사원분들이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 본인의 일에 너무 열중하고 바빠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사원분들 자체도 내가 이게 정신없이 막 달려와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좀 외롭네? 씁쓸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원분들이 좀 호불호가 강해요. 번성자리 데스카드가 떠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나 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원분들이 알고 지내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도 정말로 사원분들이 까다롭게 마음에 담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일에 집중하거나 할 때도 끈끈하게 지켜나가야 사원분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벌게 된 돈을 다른 사람들과 정말 행복하게 쉐어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원분들이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좀 불확실한 면이 있었을 거고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좀 초기 단계였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과학의 상상력이 발동된 상태에 사원분들이 좀 너무 겁을 먹거나 앞길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많거나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 네이비 원 카드가 떠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제대로 갖추실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져서 사원분들의 금전적인 고민은 생각보다 빨리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3개월 안에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여기 펜타클 프린세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 펜타클의 요소 자체가 내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실질적인 증거예요. 심증이 아니라 물증, 증거. 그러니까 사업으로 따지면은 돈이겠죠. 실제로 벌리는 돈, 수익률, 파이프라인, 돈을 벌 수 있는 방향, 직장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빨리 찾게 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첫 월급을 받거나 돈을 쥘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결과물, 증거로 인해서 사원분들이 강하게 확신을 갖고 빠르게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원분들 지금 좀 쉬고 있다고 해도 좀만 더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동자신점 카드에서도 확실한 동그라미의 카드가 나왔어요. 사원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 길 맞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키 카드 보시면 페이트 카드 나와있죠. 운명의 카드. 지금 흔들고 방황하는 것 같고 운명이 다 일부분이에요. 사원분들이 예정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원분들이 정말 하신다면 한다는 분들이거든요. 그쪽에 집중해서 연락이 안 될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돈그릇 작은 편 아니시거든요. 충분히 크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길 추천드릴게요. 사원분들 앞으로 어떤 정도 시기에 내 돈 걱정이 풀릴지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일단 단계적으로 뽑아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좀 더 생각보다 빠르게 이 성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3개월째 카드에 똑같이 시드 오브 펜타클이 이렇게 2장이 떴어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사원분들이 빠르게 내가 가고 있는 이 분야에서의 성과를 얻게 되실 수 있어요. 증거라고 표현하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커리어, 경험, 돈, 상을 받게 된다든지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골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팔리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3개월 안에 나타나게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6개월, 9개월부터는 소드의 요소, 생각을 치열하게 하는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그 이후에 프로젝트에 확신을 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쓰고 고민을 하시고 판단력을 많이 쓰시는 시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9개월 이후부터는 기반이 잡힌다고 하죠.
불안정했다고 하면은 기반이 좀 탄탄하게 잡힐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여기 전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드다 보니까 사범분들이 이 9개월 안에 본인의 능력 자체가 커지는 면이 있어요. 사범분들의 직업적 역량,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1년 사이에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걸로 보여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능력으로 활용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좀 그런 모양새다. 여기 전차 카드 떴기 때문에 밸런스만 제대로 맞추시면은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사범분들이 나중에 성공했을 때 모습 어땠을까? 봤는데 펜타클 10번, 완디 2번이 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곳까지 비전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돈끝을 가지신 분들이다. 경제적 자유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들이다. 사법분들 특히나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시고 전문 분야에 몰두하는 능력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를 싸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된다면 그런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랑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연락 끊지 마시고 오히려 더 만나가지고 나 요즘 이렇게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 4번이 힘들구나 라고 알아주면서 이해력이 높아져서 서운해하고 인연이 끊어지고 그런 경우가 좀 사라질 거라고 하거든요. 4번 분들은 바쁘게 달려나가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 챙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 연락하고 모임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요. 너무 주변에 철벽을 치고 내 일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철벽 치고 일만 하고 돈만 벌다 보면은 나중에 4번 분들이 좀 멘탈적으로 외로울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재벌 회장님들도요. 높은 자리에 있고 하다 보면은 나의 반려자나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 없으면 정말 외롭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돈이 많아도 그건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금전적인 포텐셜은 확실하신 분들이니까 인간적인 부분도 추가로 챙기시면 더 좋겠죠. 사람들 많이 챙기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고 하다 보면은 다 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4번 분들은 좀 특별하긴 해요. 개인의 스페셜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없어서 자력의 힘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시긴 해요. 몰입하는 능력, 통찰력이라든지 차별화되는 생각하는 능력들이 특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페셜리티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서 사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수성가, 하드캐리 할 수 있는 분들이시긴 해요. 그래서 더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 안 하고 이러실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4번 분의 외로움은 타신다고 하거든요. 고민이 많으신 것만 봐도 은근히 감성적이고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에요. 멘탈도 은근히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은 내가 바쁘고 힘들수록 더 연락을 이어나가려고 하시고 무리해서라도 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고 해도 그걸 너무 뻐기거나 자랑을 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많이 베푸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재벌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적도 없어지지만 오히려 나를 내가 힘들 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안전장치들,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당부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4번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좀 부자가 됨에 있어서 조심을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좋은 카드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방해 자리에 환희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무한 긍정의 카드거든요. 약간 도파민이 터지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방해 자리에 나왔잖아요. 4번 분들이 너무 방심해도 좀 안 되겠지만 낙천적인 마음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좀 맨땅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있어서 좀 낙천적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사실 필요하긴 한데 4번 분들은 그런 게 없고 안전하게 가려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공격성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함에 있어서 너무 증거를 보려고 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미리 계획을 다 짜놓으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고 너무 좋지만 가끔씩은 내가 잃을 것이 별로 없다는 전제하에 무작정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다.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야. 마음에 드는 종목, 마음에 드는 아파트, 프로젝트, 당장의 이득 생각하지 말고 일단 뛰어들어보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염두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언 카드 보시면 머니 대 러브 카드가 나와 있어요. 4번 분들 이 돈을 버는 쪽 일을 한쪽에 좀 매몰되다 보면 사람을 놓치게 되고 인간적인 행복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너무 집중력이 높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라고 카드가 뜬 건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은 아예 또 하나의 답이 있어요. 4번 분들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돈이 되는 일로 만들어라.
월화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워크앤라이프의 하모니. 그게 4번 분들한테도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행복하면서도 돈을 벌고 그러면서 업계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도 동시에 일을 하고 귀인도 생기고 그게 다 한 큐에 해결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내 돈으로 만드는 일. 4번 분들은 그래서 본인 성찰을 좀 많이 하시면 좋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을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이런 성찰을 많이 하시고 그 뛰어난 집중력을 그쪽으로 쏟으시면 다 가질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돈도, 사랑도, 사람도 다 가질 수 있는 방향이고 보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니까 본인 성찰 충분히 하신 다음에 본인의 마음이 이끄는 쪽에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물론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어도 돈 많이 버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랑도 내가 이제 어울렸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잘 맞는다라고 하는 나의 정말 딱 맞는 특화된 분야를 꼭 찾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리딩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